좁은 갭 누르기 용접이 기존에 이제 간통으로 좁은 갭을 용접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라인더로 갭 확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전부 다 보고도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은 이 전자세로 오히려 좁은 갭을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기다려, 지금 나 지금 손선생 용접 교실로 가고 있어. 과자라도 좀 자, 금일은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하시는 좁은 갭에 대한 이거를 컨텐츠를 다시 한번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명하고 이래 용접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금일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좁은 갭이라 하면 대부분 유튜브 영상이나 채널이나 이런 데서 뭐 누르기 용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초보자분들 관점에서 그렇게 용접을 하시는 것보다 순서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품질 검사가 있는 현장에서 좁은 갭을 만나시게 되면 무작정 내가 좁은 갭을 누르기 용접을 유튜브에서 배웠으니까 누르기 용접을 해야 되겠다, 혹은 이런 용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담당하는 나와 같이 일을 하는 대간사한테 얘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어필을 하셔가지고 갭 조건을 좀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뭐 온라인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갭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요구를 하신 뒤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실상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누르는 용접이라 이런 용접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갭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갭이 사실상 그라인딩을 했을 때 그라인딩으로 옆에서 양쪽 개선만 쳐도 양쪽이 1mm씩 정도는 그냥 쉽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몇 초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누르기 용접이라는 특별한 용접 기법을 하다가 혹은 실수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공정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한 1mm 정도에서 1.5mm 정도 벌리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냥 양쪽에 개선만 한 번 더 쳐줄 정도, 혹은 내가 2mm 정도 벌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라인더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수정해주는 방법을 했을 때 한 2mm 정도 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초보자들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관통 수정인데, 제가 말하는 관통 수정은 완전히 구멍을 뚫어서 수정한다는 게 아니고, 좁은 갭이 있을 때 지금 보통 좁은 갭을 오버헤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좁은 갭이라는 거는 해양 플랜트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통 용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을 누르기 용접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 초보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용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수월케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조건상 해보시면 또 현장에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통 수정을 통해서 위에서 갭이 한 군데라도 와이어보다 열려 있으면 어느 공간으로 와이어가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기만 한다 하면 이 용접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군데만 갭을 그라인딩을 해서 갭이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열어주신다면, 굳이 이 부분을 오버헤드로 누르기 용접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용접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후의 수단, 바로 누르기 용접이나 키홀 용접으로 용접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해당 용접 기법이 용접사의 테크닉이나 이런 용접 기법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더 많고 이런 좁은 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은 협소한 공간이나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좁은 갭 영상도 참고는 하시면 좋지만 최대한 앞선 선행되는 순서들을 먼저 해보신 뒤에 충분히 잘 하시고 나서 이런 좁은 갭 누르기나 키홀 용접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뭐 해당 영상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좁은 갭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좁은 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간통으로 좁은 갭을 용접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라인더로 갭 확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전부 다 해보고도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용접 기능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나 이제 용접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항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좁은 갭 누르기 용접이나 키홀 용접으로 자연스럽게 용접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은 이 전자세로 이래 좁은 갭을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갭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1.5mm에서 2mm 정도 됩니다. 2mm. 물론 와이어가 지금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 갭입니다.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는 갭, 깎이는 갭이고, 이 갭을 지금 이제 누르기 용접으로 용접을 해볼 건데, 와이어 각도가 중요해요.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밑에서 봤을 때 지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오버헤드는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각도가 좋습니다. 들려 올려주는 각도. 그 다음에 텅스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용접을 할 때 좀 기존의 텅스텐보다 조금 짧은, 왜냐하면 90도로 용접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서주는 각도, 이 정도 각도가 되는 게 조금 더 좋고, 암페어 같은 경우는 사실 모재의 두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일단은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백전기를 한 190에서 한 100 정도 놓는다 치면 뭐 못해도 한 50% 이상은 암페어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암페어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암페어를 정확하게 얘기 드리다 보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조건으로 용접을 한다고 해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30에서 150 정도 전기를 놓았을 때, 혹은 조금 더 높은 전기를 놓았을 때도 용접사의 일의 기능이나 이 와이어를 넣는 송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이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오버헤드를 좁은 갭으로 누르는 용접을 전자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버헤드 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ut your body on the kitchen table and move the dishes to the side. Yeah, girl, you always tend to drive me crazy, looking at me with those eyes. Yeah. Put some music on, turn the lights down low, throw the pillows off the bed, blow the candles out, move your 자, 오버헤드 용접이 끝이 났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사이로.